하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 바로 중앙간제 진도 나갈 건데요. 자, 교재 10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중앙간제 표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중앙간제 표가 있거든요. 제가 한 필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빨간색 펜으로 옮겨 적으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마 제일 암기하고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중앙간제. 중앙간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행정부, 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고 각종 부서 있고 그러한 중앙간제 비슷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서 했고 누가 맡아서 했느냐, 뭐 그런 이름입니다. 자, 왕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삼성육부제 이거를 중국에서 본딴 거지만 중국에는 없는 고려에만 있는 독특한 약간 귀족 회의기구, 합좌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합좌기구, 회의기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개, 이성입니다. 원래는 삼성인 건데 이성으로 좀 합쳤어요. 원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하는 건데 중서문화성으로 합쳤어요. 그리고 상서성이라고 두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성이 두 개, 이성, 중서문화성, 상서성. 상서성에는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는 바로 이호, 예병, 현공. 생략할게요. 각 부서대로 하는 일이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딱 세 개만 더 외워주시면 돼요. 세 개. 중추원을 먼저 쓸게요. 중추원. 뭔가 왕과 가까운, 왕의 옆에 직속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왔다 갔다 전달해주고 그런 왕과 군사기밀 같은 걸 논하는 중추원이 있고, 그리고 왕 주변에 이제 관리들을 감시하는 어사가 들어가잖아요. 암행어사 출도할 때 그 어사로 외우시면 좋아요. 관리감찰. 그리고 간단하게 회계, 3사. 고려 때 3사와 조선시대 3사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고려 때 3사는 아주 단순한 회계였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언론기관으로 좀 복잡한 기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고려 때는 아주 심플한 회계, 곡식 출납 이런 회계였다라는 거. 자, 그럼 각각의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면마다 신보통은 조금 이따 보고 중서문화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서문화성에서는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제신하고 낭사가 있는데 이제 관직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신하고 낭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제신은 국가 정책을 의논하는 거야. 심의. 국가 정책을 의논하는 게 제신이에요. 낭사는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국가 정책을 뭔가 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신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자음으로 많이 외우거든요. 심의, 신심 이런 식으로 시읒 이렇게 외웠었고요. 낭사는 비판하잖아. 비판하고 이렇게 막 꼭 재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판사로 외웠었어요. 판사 아니면 2판 4판으로 외우시던가. 정책을 비판하는 게 왕한테 그런 정책하면 어떡해 짜증나 2판 4판 이렇게 외우시던가, 판사로 외우시던가. 4판 좋다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낭사는 정책 비판. 자, 그 다음에 이제 육부로 넘어오면 육부는 이제 정책의 이런 집행을 하는 거죠. 상서성은 정책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럼 육부는 이제 행정적인 실무를 맡아서 하는 거죠. 2호 예병 현공 책에 써 있을 거예요. 2호 예병 현공 2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그리고 뭐 병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군사적인 문제, 병부, 그리고 뭐 호부 같은 경우는 호조, 그 세금, 호부, 세금, 형부는 형벌, 말 그대로 형벌, 예부는 그런 외교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공부는 건축, 이런 식으로 각각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실무적인 일을 육부에서 한다는 거. 자, 중추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추원에는 추밀과 승선이 있습니다. 중추원이잖아요. 중추원. 그래서 추밀. 그런데 추밀이죠. 추밀 군사기밀. 왕 측근에 있으면서 군사기밀을 왕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왕 옆에 있으니까 이런 군사기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밀, 추밀 군사기밀. 라임이 딱딱 떨어져. 너무 잘 외워지죠? 추밀 군사기밀. 승선.
승선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인데, 자, 선왕의 말을 왔다 갔다. 선왕의 말을 받들어서 왕의 말을 막 전달해 주는 거야, 신하들한테. 그래서 선왕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왕의 뭐 뜻을 받들어. 이런 식으로. 선왕. 밀밀. 추밀은 군사기밀, 승선은 왕명을 왔다 갔다 전달해 주는 사람. 암행어사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사대, 암행어사. 어사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감찰하고, 감시하고 벌 주고 이런 관리 감찰.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3사는 곡식이 왔다 갔다 뭐 그리고 화폐 왔다 갔다 곡식과 화폐의 회계. 아주 단순한 회계의 업무만 했다라는 거.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합쳐봅시다. 얘네들이 여기 중에서 가장 까칠한 애들을 찾는다면 이 정책을 비판하는 애, 낭사. 이 낭사와 또 까칠한 애, 관리 감찰. 얘기했죠. 그래서 어사대 관원과 낭사가 얘네들이 합쳐져서 얘네들이 만든 게 바로 대간이에요. 대간은 그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원부 사관원 양사라고 해가지고 약간 왕을 좀 약간 견제하는 왕권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뭐뭐뭐 기능이 있냐면 서경과 간쟁과 봉박권이 있습니다. 서경권은 뭐냐면 왕이 누구한테 이렇게 관직을 줘요. 그럴 때 얘가 오케이 해야 돼. 대간이 그 사람은 그런 관직 줄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명할 때 관직 임명 동의권. 그러니까 이런 서경권이 있고요. 간쟁은 왕한테 직언을 막 하고 막 디스하고 막 솔직히 못생겼어요. 막 디스하고 막 이런 거. 봉박이라는 건 보이콧. 왕명을 딱 전달했는데 왕명이 너무 생뚱맞고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안 해. 이게 봉박이에요. 보이콧하는 거. 서경, 간쟁, 봉박. 그렇게 요 세 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고 약간 왕권 견제. 이 세 개의 목적은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 얘네들.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주로 국방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럼 국방 문제를 논의를 하면은 주로 도병마사 국방 문제인데 여기서 국방 문제를 하려면 얘가 가야겠지. 군사기밀 갖고 있는 애가 추밀이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 가냐면 추밀이 가는 거고 또 누가 필요할까? 여기 누가 갈까? 막 정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밀하고 재신하고 추밀하고 재신이 순서는 상관없겠다. 아무튼 재신하고 추밀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니까 이제 누가 쳐들어왔을 때, 거란이 쳐들어오거나 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 식목도갑은 이제 법을 정할 때, 법의 제정. 어쨌든 사실 추밀은 군사기밀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겠지만 식목도감도 추밀하고 재신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군사기밀하고 법하고 뭔 상관이지? 그러더라도 어쨌든 식목도감도 추밀하고 재신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약간 좀 고려할 만 있었던 특별한 그런 합주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족회의기구. 귀족회의기구보다는 조금 특징이 다른 합의에서 회의에서 정하는 합작기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로 외우셔야 돼요. 표로 꼼꼼하게 외우시고 명칭, 재신, 낭사, 추밀, 승선 이런 명칭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심이, 낭사, 이판, 사판, 밀 군사기밀, 중추원, 추밀 그리고 이제 선왕, 승선은 왕명출납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어사대 관원들과 낭사가 합쳐져서 대간을 이룬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대간. 이 대간이 나중에 조선시대 양사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고려의 특별한 이러한 합작이고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식목도감 법을 만드는 거 얘네들은 어디에 누가 가냐? 추밀하고 재신이 간다. 물론 한자를 알면 외우기 쉽지만 우리 학생들이 또 한자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좀 라인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102쪽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교재 보면서 할게요. 자, 교재 보면서 지방관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게 보이시죠? 보면은,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이게 조그맣게 지도가 있어요. 그럼 그 지도에다 직접 필기하세요. 여기에 북계 동계,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북계 동계에다가 빗금을 치놓고, 여기는 뭡니까? 북계 동계는 좀 국경지대죠. 그래서 군사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사지역이니까 동계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이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딱 동해 지역까지 쫙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군사지역이니까 여기에는 좀 병마사가 파견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병졸들을 지휘할 수 있는, 군사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병마사를 파견한다. 북계 동계에다 빗금치고 군사지역이라고 쓴 다음에 병마사 파견,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병마사 파견. 그럼 나머지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5도에는 누구를 파견하냐면 그냥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안찰사를 파견한다는 거. 5도에는 안찰사, 도안. 그리고 이 양계에는 그 병마사를 파견한다. 그런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기 지역은 따로 떨어져서, 개경 주변이 경기 지역입니다. 개경 경기 지역. 요즘에도 서울 주변에 수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놓잖아요. 그런 수도권의 개념처럼 개경 주변의 경기 지역은 따로 있는 지역이었어요. 왕 주변. 그래서 분리된 행정구역이다. 경기 5도 양계. 그러니까 뭐 개경하고 경기도가 5도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경사도호부 팔목,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지금 옆에 써 있어요. 충주목, 광주목, 청주목, 목 이런 애들이 다 팔목이고요. 나중에 성종 때는 12목까지 이제 늘렸지만, 자, 경은 이제 작은 수도, 개경. 그리고 나머지도 3경이 있어요. 마치 서울에 있으면은 뭐 광역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개경 동그라미 도읍지고 3경은 개경, 서경, 동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호부는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방 통제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다. 군사적인 성격이었다가 나중에는 일방적 행정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호부는 사실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도호부는 그냥 군사적 성격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팔목은 목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종 때 12목을 생긴 거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이 지방행정에서는 주연과 속현이죠. 주연과 속현. 그리고 향부곡소. 주연과 속현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있으면 주연이고 지방관이 없어. 그럼 속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느냐. 주연에는 지방관이 파견해요. 하지만 속현은 다스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속현은 주연의 간접 지배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속현을 진짜로 지배하는 사람들 결국 향리입니다. 향리의 힘이 꽤 셌다라는 거. 조선시대에는 속현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향리가 약간 아전으로 격화되죠. 하지만 고려 때는 향리가 그래도 속현을 다스리고 조금 지위가 높았다. 그래서 향리의 자제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좀 신진사대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려 말에. 그래서 어쨌든 주연과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면 주연 파견되지 않으면 속현인데 속현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려 때는 아직까지 중앙집권화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모두 지방관을 파견하기 때문에 좀 중앙집권화가 된 것이고, 그래서 속현이 더 많았다. 부등호로 표시하나도 좋아요. 주연보다 속현이 많았다. 속현은 주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되고, 속현을 직접 실질 지배를 했던 사람은 향리라는 거. 그 다음에 향부곡소.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노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천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 특수행정구역 동그라미 해주시고, 세금도 많이 내고 약간 천대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막 이 소에서 망이망소에 뭐 공주명학소에서 망이망소에가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향과 부곡에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농사를 집니다. 소는 수공업, 소수공업 발달 뭐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할 건데, 소에서는 이제 손으로 막 만드는 그런 수공업이라던가 광업에 종사합니다. 소 동그라미, 광업, 수공업. 특히 소수공업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아요. 시옷 이렇게. 그리고 향과 부곡은 왠지 곡식 같잖아요. 곡식, 농업 이렇게 공부하시고, 향은 시골향 이러면서 시골에선 농업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군사조직입니다. 군사조직 5번. 자, 군사조직은 이제 중앙군, 지방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중앙군은 2군 6기로 세트로 외우세요. 중앙군 2군 6기.
자, 2군 6위는 2군은 국왕 친위부대, 응양군, 용양군, 응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6위 같은 경우에는 수도와 국경을 방어를 하는데요. 그냥 중앙 주변에, 그러니까는 궁궐 말고 국왕 친위부대 2군은 사실 궁궐을 이제 지키는 애들이고, 6위는 수도와 주변 국경, 수도 주변을 이제 지키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뭐 좌우위, 신호위, 응위위, 금호위, 천우위, 간문위 뭐 이렇게 이 6위까지 물어보면은 공무원 한국사 문제 아닐까 싶은, 어쨌든 저도 안 외웠습니다. 예, 좌신, 흥, 금, 천, 감. 그냥 6위가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주진군. 주진군은 약간 상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진군에다 가로치고 상비군이라고 쓰시고, 항상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진군. 그 양계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진영이 있겠죠. 그 진영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 진영에다 파견한 거기 때문에 주진군. 다른 말로 상비군. 항상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주형군은 5도에 배치한 거죠. 경기와 5도에는 그냥 주형군.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 자, 과거제도 종류는 한 번 해볼게요. 한 번에. 샥. 한 번 해보실게요. 그 보시면 이제 문과작과 승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승과가 없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승과가 없어진 대신 이제 무과가 생기는데, 고려 때는 무과도 없어. 그러니까 무인들의 차별이 이렇게 심했겠구나. 이상할 수 있겠죠? 자, 문과는 2개가 있습니다. 제술과 명경과. 제술과는 말 그대로 서술하는 거. 서술 능력. 문학적인 능력. 글짓기. 그래서 술이에요. 문학적 능력. 글짓기라고 써놓으세요. 명경과는 경전을 해석하는 겁니다. 밝게 경전을 해석한다. 경전 해석. 그래서 경전 이해 능력. 경전 해석이다. 그래서 명경과는 경전 해석. 제술과는 서술. 그렇게 그냥 그 명칭 자체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술, 제술과, 명경과. 그 다음에 잡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의학, 역학, 천문학 이런 게 잡과거든요. 그래서 의학, 천문, 지리, 기술과는 잡과. 이거 똑같이 조선시대 넘어가는 거고, 승과는 승려를 뽑는 거. 승계를 수여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고려 때는 불교를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응시자격. 글씨를 너무 크게 했다. 잠시 응시자격만 캡처 뜰게요. 자, 응시자격은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응시자격은 법제적으로 양인이면 응시 가능하지만 실제로 양인은 문과에는 응시하지 않고 거의 잡과에 응시했다. 그리고 지방 향리들이 중앙관제로 진출하는 통로 역할이 됐다. 과거제도.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고려 때는 백으로 가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음서제도도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죠. 일단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설명한 거니까요. 문과는 재수과 명공과 합격하면 관료가 되는 거고, 음서가 있었다라는 거. 음서 동그라미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음서는 높은 관직, 5품 이상의 문관 이런 5품 이상의 높은 관직 그 자제들은 그냥 백으로 가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조금 축소되죠. 문음이라고 해가지고. 잡과는 기술관, 승과는 교종, 선종 이렇게 시험 봐서 승려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서제도. 자, 음서제도는 고려의 독특한 백이죠. 백, 낙하산 제도인데, 음서제 별표, 왕족이나 공신이나 5품 이상의 이런 문관과 무관의 자손들에게 그냥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대표적인 귀족 정치를 보여주는 거죠. 음서와 공음전. 음서제도와 백으로 이제 관직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 공음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대로 세습 가능한 토지를 귀족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왕건이 호족들한테 어느 정도 우대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귀족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음서제도와 공음전은 귀족 정치의 특징이고, 음서제도 이거 고려사 사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5품 이상 문무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려고 했다. 뭐 현종 때도 5품 이상 양반의 경우, 원래는 그들의 아들만 해당했는데 점점 넓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자손, 동생, 조카 중 한 명을 관직에 올렸다. 예종 때는 뭐 각자 아들 한 명, 친아들이 없는 사람한테는 양자나 손자한테 줬다. 이런 식의 음서가 행해졌다라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음서제도 꼭 기억해 두세요. 고려의 독특한 이런 과거제도 없이 음서로 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 자,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벌 귀족과 무신정권 이야기 재밌죠? 그리고 고려의 대외 관계, 여진의 침략, 거란의 침략, 몽골 침략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좋아요. 요즘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무료 강의인데 여러분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